가상기업의 그 홈페이지를 잘 만들려고 하면 그 다양한 형태의 포토샵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첫 번째 이제 실습에서도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다양한 이미지의 어떤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속하는 어떤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포토샵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가상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포토샵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약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제 과제에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포토샵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지만은 먼저 포토샵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직접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포토샵이 없는데 이 포토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끔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들도 포토샵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뭐 구입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학과 사무실에 조교에게 부탁을 하거나 학교에서 빌려 갖고 설치하고 다시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원래 강의를 그 하기로 되어 있는 의양관 401호 그 실습실에는 모든 컴퓨터에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경영정보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잠깐 빌려서 설치를 하고 반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토샵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최신 버전이냐 아니면 오래된 버전이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포토샵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번 학기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뭐 버전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그 메뉴나 기능들이 뭐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굳이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내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또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어떤 경우는 그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최대한 크게 한 후에 그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크게 해놓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내가 주요 메뉴 위치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 모니터가 조금 큰 모니터를 사용해서 강의를 듣고 현재 내 마우스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또는 그 인터넷 관련 강의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최대한 화면을 크게 해서 강의를 들으라고 부탁합니다. 포토샵으로 그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포토샵을 직접 하면서 그 천천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재를 보면서 제가 만든 동영상을 들으면서 같이 해보면 그 포토샵으로 뭐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작업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포토샵 메뉴 중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가면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새로 만들기에서 그 포토샵의 이미지 크기 작업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단위를 픽셀 단위로 이제 해놓고 설정을 먼저 해놔야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길이 이제 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폭을 600으로, 그리고 높이 세로 길이를 600으로, 이제 이것을 그 600 곱하기 600이라고 하는데, 가로 600 픽셀 또 세로 600 픽셀 크기로 이제 작업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픽셀이라는 것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의 길이가 1픽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만 그 파일 메뉴에서 그 새로 만들기를 그 선택을 한 후에 폭을 600, 높이를 600, 그리고 단위는 픽셀로 이제 지정을 해 놓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요 작업창이 600 곱하기 600 크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어떤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진을 이제 불러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파일에서 사진을 불러오려고 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파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열기를 선택해서 본인이 이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진을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작업창에 이미지를 붙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작업창을 가로 600, 세로 600 크기로 작업창을 만들었고, 방금 불러온 이미지를 이제 붙여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게 내가 이제 불러온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요 레이어라고 하는데, 레이어를 클릭해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클릭해서 내가 만든 작업창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불러온 이미지 그 작업창이 여기 보면 이제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 있는 겁니다. 이 자물쇠를 먼저 풀고 난 이후에 그 작업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자물쇠 표시를 없애려고 하면 이미지에서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RGB 색상, 이미지 모드 RGB 색상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조금 전에 여기 자물쇠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자물쇠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마우스를 떼면 안 됩니다. 마우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내가 만든 작업창으로 가지고 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새로 만든 작업창으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부러 이제 아까 그 자물쇠를 풀지 않고 불러오니까, 끌고 오니까 이 이미지가 그 새로 만든 작업창으로 못 가져왔었죠. 그죠? 이럴 때는 그 이미지 모드 해갖고 RGB 색상을 선택해 놓고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미지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요 이미지의 위치를 좀 그 작업창의 위치에 맞게 좀 그 위치를 옮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도구 상자에 보면 이동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도구. 지금 이동 도구라는 글씨가 보이죠. 그죠? 요 이동 도구를 클릭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제 이미지의 위치가 내가 원하는 곳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뭐 요 정도 위치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지의 위치를. 근데 크기를 조정하려고 하면, 지금 그 작업창은 600 곱하기 600인데 그 조금 전에 가져온 요 이미지 크기는 600 곱하기 600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이미지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지 크기를 줄이려고 하면 여기 보면 편집에 가서 자유 변경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가요? 작업창은 600 곱하기 600인데 불러온 이미지는 그보다는 더 크죠. 여기 지금
꼭지점 8개가 보일 것인데 요 꼭지점 8개의 크기가 불러온 이미지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주려고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꼭지점을 마우스로 이제 선택을 해갖고 안쪽으로 끌어오면 되는데 그 Shift 키를 그 교재에 보면 Shift 키를 누르고 그 마우스로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야지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꼭지점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꼭지점을 이렇게 끌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렇게 좀 그 꼭지점을 Shift 키를 누르고 꼭지점을 선택한 후에 끌어주면 이미지 그 불러온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엔터키를 먼저 쳐주고 엔터키를 쳐주면 그 꼭지점이 없어졌죠. 그죠? 여기서 다시 그 이동 도구를 눌러서 적당한 곳에 이미지를 이제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넣는 것을 고려하면 위에 이미지 설명을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이미지 크기도 불러온 이미지 크기도 줄였고 또한 그 이미지의 위치도 적당하게 위치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 이미지 위치까지 이동을 시켰다면 1차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뭐 요 상태로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저장을 하는데, 포토샵에서는 몇 가지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파일에서 저장이 있고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 웹 및 장치용 저장으로 저장이 있죠. 그죠? 파일에서 그냥 저장을 누르면 지금 확장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PSD 파일로 이제 저장이 그 일반적으로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PSD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면 확장자가 이제 중요해요. 형식을 그 PSD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그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미지는 얼마든지 그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파일에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그 GIF나 JPG 그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GIF나 형식을 GIF나 JPG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갖고 형식을 GIF 또는 그 JPG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 파일에서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원래의 이미지를 네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이미지마다 용량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여기 1.03 메가바이트죠. 하지만 이 이미지는 47.92바이트고 킬로바이트고, 이 이미지는 24.99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는 16.24 킬로바이트. 즉 말해서 원본 그 이미지가 1.03 메가바이트에 비해서 나머지 세 장은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적당한 용량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웹 및 장치용으로 저장하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지의 어떤 용량이 적다, 낮다라는 의미는 빨리 보여준다, 로딩 속도가 빠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교재에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직접 따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
요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그 상품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요즘 내가 구매하고 싶은 그 미니 맷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두 커피를 갈 때, 분쇄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장식용으로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그 제품이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이 상품의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입력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 보면 T라는 게 있습니다. T. 수평 문자 도구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그 어떤 글자를 입력할 때 T를 누르고 그 작업창에 가서 마우스를 한번 딱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마우스를 딱 클릭하니까 여기에 그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클릭을 하고 나서 글자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글자의 크기. 자, 글자의 크기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로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니 맷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미니 맷돌. 요렇게 이제 근데 글자의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를 느끼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 이동 도구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 화살표 키, 위쪽, 아래쪽, 또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로 옮겨주면 되는 거죠. 현재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조금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 작업창의 위치,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일단 선정해 줬습니다. 가로 600, 세로 600 크기의 작업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크기를 조절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제 이동을 시켰죠. 그죠? 또 그 다음에 텍스트, 요 상품에 대한 설명, 미니 맷돌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어가 계속 어떤 포토샵에서는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레이어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창은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미니 맷돌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니까 이게 레이어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내가 미니 맷돌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니까 또 레이어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이 글자의 색도 뭐 지금은 초록색으로 했는데 이 글자의 색도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이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고 이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색깔을 바꿔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T를 눌러서 이제 블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글자의 색을 바꿔주면 됩니다. 글자의 색은 뭐 여기 보면 여기서 바꿔줘도 되겠죠. 그죠? 붉은색으로 아니면 뭐 초록색으로, 푸른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자의 색을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글자의 색이 바뀌었죠. 그죠? 조금 전에 초록색인데, 물론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정경색, 배경색에서 여기서 글자의 색을 선택해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글자의 색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 도구를 눌러서 정교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텍스트에 효과를 주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걸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요 글자 지금 현재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글자에 효과를 준다면, 레이어 스타일이 뭐냐면 키보드 상에서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영어로는 꼭 FX 같습니다. FX 같은 영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 보면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글자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마우스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을 한번 내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을 딱 클릭을
하니까 아까는 그냥 푸른색만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또 붉은색이 추가되어서 그 글자의 색이 조금 바뀌었죠. 그죠? 색상이. 여기서 현재 내가 붉은색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 바꿔주면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크기, 레이어 스타일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9로 지금 했는데 요거를 8로 한번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8로 아니면 7로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글자 색이 조금 예뻐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에 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뭐 작업이 되었다라고 그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작업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텍스트를 적용하기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텍스트를 누르고 요 미니 맷도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그 툴바에서 보면 이제 지금 그 텍스트 아이콘을 선택을 했고 이미지를 클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상단에 보면 그 문자 및 단락 팔레트라는 것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텍스트를 조금 더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및 단락 팔레트라고 하는데 글자를 쭉 늘어뜨려서 글자를 좀 길게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원래 100%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에 200%로 한다면 글자가 옆으로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300%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가 여러 줄이 있을 때 줄과 줄 사이의 간격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요거 끄고 다시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글자를 선택하고 문자 및 단락 팔레트를 사용해서 글자를 또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한 다음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글자의 위치를 또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면 되는데, 마우스로 옮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키보드 상의 화살표를 이용해 갖고 글자의 텍스트의 위치를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600 곱하기 600의 작업창을 만들었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의 크기도 줄이고 이미지를 적당한 위치에 옮겼고, 그리고 텍스트, 이 상품에 대한 그 상품명 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또 글자를 조금 그 꾸미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한 결과 이제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장하는 방법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 갖고 형식을 PSD로 해주고, 뭐 여기에 작은 맷돌이 미니 맷돌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니 맷돌이다. 그러고 점 확장자가 PSD. 이 확장자가 PSD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PSD 파일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파일의 이름이 minimetdol.psd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파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학기 말까지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형식을 일반적으로는 JPG나 GIF를 선택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GIF를 아주 선호합니다. GIF 형식을 이렇게 해서 minimetdol.gif로 저장을 하면 이 파일은 그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PSD 파일이 있고 방금 저장한
그 GIF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GIF 파일을 불러오면 이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요걸 보고 조금 PSD 파일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가 있어서 그 이미지는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GIF로 저장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3개 있었던 레이어가 하나로 다 통합이 되었죠. 그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GIF 이미지는 수정을 할 수가 없고 인터넷에 등록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포토샵으로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내가 설명한 모든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그 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교재를 펴놓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 포토샵으로 직접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 보면 된다는 것이고,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볼수록 포토샵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하면 이게 실수를 자꾸 하게 되고 잘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교재를 보면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 자꾸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을 활용해서 뭐 간단한 이미지 하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양간 401호 실습실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미지라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강의 영상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만드는 모든 이미지의 그 PSD 파일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뭐 평소에 포토샵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 이미지를 참 잘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포토샵을 생전 처음 사용해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포토샵 이미지를 뭐 아주 잘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만들었는가 잘 못 만들었는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포토샵 이미지의 PSD 파일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고, 그 기말 시험은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보고서 내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포토샵 이미지의 PSD 파일이 어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그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학기 말에 여러분들 그 기말 보고서를 평가할 때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이트를 그 활용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트를 만들고 꾸미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포토샵 이미지들을 활용하게 될 건데,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그 만들게 되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에 반드시 그 포토샵 PSD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고, 학기 말에 그 보고서 내에 그걸 반드시 그 알려주어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만든 포토샵 이미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PSD 파일은 반드시 보관하고 어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기말 시험 대신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에 꼭 알려주기를 부탁합니다.